다항식의 나눗셈 세 번째 조립제법. 첫 번째로 맨 처음에 배웠던 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직접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나눗셈을 하는 약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립제법. 요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의 약식, 간단하게 나눗셈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식으로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 좀 간단하겠죠. 아무래도 약식이다 보니까. 제한사항도 있어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나누는 식 있죠. 그죠? 나누는 식. B로 나눈다라고 쳤을 때 이 B가 1차여야 돼요. 1차. 2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차여야 돼요. 물론 2차인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B가 1차여야 돼요. 1차. 두 번째로는 B가 1차식이면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 A가 1인 경우에는 정답이 나오는데 A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정답이 안 나와요. 오답이 나와요. 대신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여야만 되고 X 앞에 개수가 1일 때는 완벽한 답이 나오는데, 그 외에 2차이거나 3차이거나 나누는 식이 이렇게 되면 나눗셈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정답이 안 나오니까 보정을 해줘야 돼요. 고쳐줘야 된다고요. 그게 좀 귀찮죠.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잘 할 수 있으면 조립제법이 일반적인 나눗셈보다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실제로 주어져 있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5를 실제로 1차식 x 마이너스 2, 게다가 처음 푸는 연습 문제다 보니까 x 앞에 있는 게 당연히 1로 줬죠. 저게 2나 3이었으면, 다른 숫자였으면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조금 더 까다롭다 그랬었어요. 요 나눗셈을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거 말고 조립제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립제법. 직접 나눗셈도 한번 해볼까요? 비교도 해야 되는 거니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x와 2x의 세제곱을 보고 x에다가 뭘 곱하면 2x의 세제곱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x니까 x제곱이 있어야 될 거고요. 개수 2도 맞춰줘야 되겠죠. 이 2로 분배 법칙을 하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 됩니다. 이 식을 빼줘야 된다 그랬었어요. 제일 앞에는 당연히 지워질 거고, 개수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뺍니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를 뺀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가 되니까 1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 하나 내렸었어요. 이제 x와 x제곱을 보고 x에다가 또 얼마를 곱하면 x제곱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차수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아마 플러스 x 정도로 곱하면 될 것 같아요. 분배 법칙을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죠. 또 두 식을 잘 빼면 지워질 거고, 개수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1. 여기 마이너스 2죠. 하지만 이걸 빼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3이 되겠죠. x였으니까 x 붙이고요. 5도 내려 씁시다. x, 3x, 3이겠죠? 3. 그래서 3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두 식을 잘 빼면 지워질 거고요. 5에서 마이너스 6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6 되는 거니까 11이 되는 거죠. 몫은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나머지는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누면 보통 나머지가 상수가 되거나 아니면 0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나눗셈을 이렇게 안 하고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약식 방법을 통해서도 나눗셈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눗셈을 했는데 조립제법에서는 이렇게 나눗셈을 합니다. 일단 이 식을 먼저 쓰겠죠. 여기다 썼던 것처럼. 근데 아무래도 약식이다 보니까 다 안 쓰고 개수들만 써요. 개수들만. 그리고 줄을 두 줄로 나눠요. 한 줄, 두 줄. 금을 그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 위쪽에다가 아랫줄에다가 써야 될 게 있거든요. 개수들만 씁니다. 2, 마이너스 3, 1, 5 이런 식으로 개수들을 써요. 그렇죠? 개수들만 씁니다. 이게 3차식이었었어요. 3차식이다 보니까
개수들을 쓰면 당연히 4칸을 차지하겠죠. 그 참고를 잠깐 맨 밑에 참고를 보시면 특정한 차수의 항이 없을 때는 그 항의 개수를 0으로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에서도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다음에 x가 없잖아. 그러니까 옆에 쓸 때 어떻게 썼어? 1, 0, 마이너스 2라고 썼죠. 0을 안 쓰면 3차식이 아니고 2차식이 돼버리거든요. 꼭 4칸을 채워줘야 돼요. 3차일 때는 4칸을 채워줘야 됩니다. 자, 왼쪽에 x-2가 있었죠. 그걸 여기다 쓰는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요 식이 나누는 식 0되는 x값을 찾아요. 0되는 x값. 2 대입하면 0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2를 쓰는 거예요. 2 이렇게요. 됐죠? 줄이 약간 차이가 나죠. 왼쪽은 한 개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다 쓴 거고 여기는 밑에 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약간 위에다 쓴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다가도 숫자들을 막 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다가도. 자, 내렸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내렸다는 얘기는 더 한다는 얘기예요. 2 아무것도 없죠. 그냥 2라고 쓰면 돼요. 요걸 똑같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 2를 여기다가 올렸어. 요 칸, 마이너스 3 밑에다 요 자리를 채우는 거야. 어떻게 올려 쓰느냐 하면 얘랑 곱해서 쓰는 거야. 얘랑 곱하면 4가 되겠죠. 4 이렇게 씁니다. 올렸을 때는 항상 여기랑 곱해서 쓰는 거예요. 4. 그 다음에는 두 개를 더해요. 더하면 1 되겠죠. 다시 1을 여기다가 씁니다. 근데 1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얘랑 곱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2가 되겠죠. 올렸을 때는 항상 얘랑 곱해서 쓰는 거야. 요렇게 더해요. 3. 내렸을 때는 더하기, 올렸을 때는 곱하기. 구분되겠죠? 3을 곱하면 2랑 곱하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했어요. 그래서 11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구분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니은자를 하나 붙입니다. 이 자리가 나머지가 나오는 자리예요. 얘죠. 똑같죠? 이렇게요. 나머지가 나오는 자리예요. 앞에 3개 남았죠? 요게 몫인데 요 니은자 앞 뒤쪽 여기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 이 앞쪽 부분이 몫이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건데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죠. 몫은 얘보다 차수가 한 칸 내려가서 2차식이 돼. 그러니까 몫이 뭐가 되느냐면 213이 되는 게 아니고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처음 했을 때도 개수만 썼던 것처럼 몫도 개수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3차식이었으면 당연히 얘는 2차식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얘가 4차식이었어. 여기 3차식이 되는 거야. 차수가 한 칸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개수들만 써라. 첫 번째 개수들만 써라. 빈자리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빈자리가 없지만 만약에 x라는 항이 없다. 그럼 여기는 0이라고 써줘야 된다. 6이 아니고 0이라고 한 거야.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0 되는 걸 찾아라. 나누는 식 x-2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쓰는 거야. x값을 찾아서 써라. 세 번째, 덧셈을 한다. 덧셈을 한다. 덧셈을 한다. 덧셈을 한다야. 근데 요 숫자, 그 차례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있어야 덧셈을 할 거 아니야. 그죠? 예, 요거를 이렇게 올렸을 때는 반드시 처음 거, 맨 앞에 썼던 요 숫자랑 곱해서 쓴다.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상수는 나머지다. 그 앞에 있는 게 몫이다. 몫은 2차식이 된다는 것 좀 알아두세요. 원래 식이 3차식이었으면 나머지는 몫은 2차식이 되는 겁니다. 요게 조립제법으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에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참고에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참고에 있는 문제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를 x-1을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x-1을 나누세요. 그럼 L자를 먼저 쓰고 길게 개수들을 써야 되는데 1, x가 없죠. 0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2라고 쓴다고요. 또 얘가 0 되는 숫자를 찾아야 돼요. x에다가 1 대입하면 0 되는 거니까 왼쪽은 1이라고 쓰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내려 쓰고 1, 얘랑 곱해서 올려 쓴다고요. 1 더하고 얘랑 곱해서 2 더하고 얘랑 곱해서 2 더하고 이렇게 되고요. 얘가 나머지죠. 0 된다는 얘기는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되고요. 앞에 있는 세 개가 뭐라고요? 몫이라고요. 3차식이었으니까 몫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2차식 x제곱 2x 2가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해 주시겠죠? 자, 이제 보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할게요. 교재에는 2차식으로 x 앞에 있는 개수가 있는 경우가 없어서 뭐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뭐 마이너스 플러스 5 아무렇게나 막 만든 거예요.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자, 2x 마이너스 1을 나눌게요. 2x 마이너스 1. 자, x 앞에 개수가 이렇게 1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대신 답을 쓸 때는 보정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로는 2, 3, 마이너스 1, 5는 그대로 쓰고 L자 쓰고 왼쪽은 2분의 1이라고 써줘야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요거 0 되는 게 분수예요. 2분의 1. 그죠? 네. 그 다음에 2는 내려 쓰고 똑같아요. 얘랑 곱하면 1이죠. 1 쓰고요. 더하면 4가 되네요. 그죠? 얘랑 곱하면 2가 되죠. 얘랑 더하면 1 될 거고요. 얘랑 곱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1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머지예요. 똑같은 거 같죠? 네. 기본적인 풀이법 자체는 똑같아요. 자, 몫은 얼마가 되느냐? 몫은 이게 2차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2분의 11이 됩니다. 분수가 나와도 돼요. 숫자로 나눈 셈을 할 때는 보통 자연수죠. 나머지는 무조건 0 아니면 자연수죠. 분수도 나올 수 있고요. 음수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도대체 보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몫에다가만 보정을 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몫에다가만. 여기 2였었죠. 여기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역수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였어.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3이었어. 3분의 1을 곱하면 진짜 몫이 되는 거야. 하다 보면 분수 나오는데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하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몫은 뭐가 되느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1. 얘가 진짜 몫인 거야. 얘로 나눴을 때 몫은 이게 아니고 2분의 1을 곱한 최고차 x 앞에 있는 개수가 있으면 1이 아니면 무조건 역수를 곱해서 2면 2분의 1, 3이면 3분의 1, 4면 4분의 1 곱해서 진짜 몫을 찾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수가 나와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였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식은 똑같다. 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조립제법은 나눗셈을 약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언제만 할 수 있느냐? 나누는 식이 1차였을 때만. 근데 x의 개수가 1이었을 때는 그냥 목 나머지라고 하면 되는 거지만 x 앞에 있는 개수가 뭔가가 있어. a야. 그러면 몫에다가만 a분의 1을 곱해줘야 진짜 몫이 나온다. 이걸 나는 보통 보정이라고 합니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줘야 돼요. 약간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조립제법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특징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끝.